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방송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550선으로 코스피 주간 코스피 밴드를 상단을 잡아놨고요. 자, 저는 일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2500선까지는 이상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걸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이 미쓰리의 이 코스피 예상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연말까지 코스피는 한 2400에서 맥시멈 2600인데 2600도 2600 미만이 될 수 있다. 2600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저는 돈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중에서도 합법적 도박,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된다. 주식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리면은 이자가 붙는다. 뭐 이런 몇 가지 좀 뭐랄까요. 좀 언뜻 들으면 좀 웃기지만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 거고 죽을 때까지 이게 직업이고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증권 바닥에서 안 해본 짓이 없고 안 해본 매매가 없는 사람이고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과 만나서 그분들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진짜 부자인 분들을 일부러 찾아다녔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한때 나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하고 콧구멍에 힘 팍팍 주는 일명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만나면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짜잘한 스킬은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일명 좀 한때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라고 깝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대략 물 들어올 때 노져서 물론 일명 매사기라고 하는 그런 스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스킬이 먹혔겠죠. 그렇게 돈을 벌었고 돈을 왕창 땡겨서 책 내서 강의하고 무슨 투자 전문가 이렇게 회사 차리고 투자자들 유치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식의 진리를 가르쳐준 저보다 한 살 어린 주식 고수는 그런 전문가 행동을 안 한 거거든요. 또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돈 벌면 되지 내가 미쳤다고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 여하튼 저도 수많은 매매를 해보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왜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제가 낸 결과는 이겁니다. 너무 욕망이 과해요. 특히 제가 옛날에 가끔씩 표현했던 건데 1,000만 원에 70만 원짜리 월세 오피스텔을
1년 살기 위해서 구하러 다니는 것도 발품을 팔고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1억 단위의 돈을 너무 주식으로 껌 사듯이 쉽게 삽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죠. 욕망이 많은데 제대로 된 노하우도 없고 그냥 너무 쉽게 주식을 덜컥 사는 데다가 단순히 주식으로 돈을 벌 줄 알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너무 쉽게 손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면 처음 투자 금액을 뛰어넘어 더 투자금을 땡기고 대출금도 땡기고 남한테 돈도 빌리고 하다못해 내가 며칠 뒤에 카드값으로 내야 될 돈까지 땡겨 넣습니다. 왜? 그 며칠 동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의 주식에 대한 철학은 기다리면 되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이 대략 주식을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올라가기만 하면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다리죠. 물론 중간에 더 사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보다 더 빠질까봐 혹은 상장 폐지될까봐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저는 새날에 출연을 해서 정치와 시사를 얘기하는데요. 푸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길은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기다릴 줄도 알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민주주의라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중간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주식이야 솔직히 종목이잖아요. 제가 뭐 주식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주식은 진짜 상장 폐지되지 않고 뭐 그러면은 크게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뭐 크게 뭐 큰일 나는 거 아닌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몇 년 동안 형무소에 구속되고 정치 생명을 잃게 만들고 언론이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네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을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김건희의 휴대폰을 뺏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헌법재판관이 누구니 검찰이 어쩌고 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여전히 탄핵을 가결시킨 상태에서도 매일매일 응원봉을 가지고 이 추운 날 밖에 나갔어야 된다는 것이 좀 솔직히 되게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특별함을 더해주는 새끼들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땡큐입니다. 왜? 국민의힘 덕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2,500에서 못 머무르잖아요. 여전히 불안불안하잖아요. 뭐 저야 개인적으로는 땡큐입니다만 진짜 저는 좀 못됐습니다만 나중에 이 문제들이 좀 해결돼서 뭔가 정리의 시간이 왔을 때 타협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뭔가 고구마 100배 먹은 듯한 답답함으로 뭔가 새드 엔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쓸어버릴 건 한번 싹 쓸어버려야죠. 제가 맨날 주식시장에서 물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벤트에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 그냥 꽉 잡고 계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져 드릴 테니까 꽉 잡고 계세요.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지금 이벤트 하는 분들만 꽉 잡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 통해서 미쓰리가 꽉 잡으라고 했어. 잡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물갈이가 돼야지만 올라간다고. 저는 그것도 정치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일 저는 잠을 자느라고 계엄을 몰랐습니다. 새벽에 눈 떴더니 윤석열이 계엄 해제했다고 하더라고요. 탄핵이 가결됐을 때 국민들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손 안 닦고 나온 듯한, 여전히 우리는 국민들은 긴장해야 되고 여전히 그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 현실이 오늘 살짝 좀 짜증이 나네요. 자, 12월 16일 뉴욕 증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전해낼 얘기가 없어서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수다를 떨어봤는데, 자, 12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하락, S&P 500이 0.38% 상승, 나스닥이 1.24% 상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다우지수가 내려가고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한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혼조세라고 하죠. 그럼 예전 같으면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혹은 관망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날은 반도체 관련주 강세 지속으로 혼조세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모순되죠? 반도체 관련주 강세 지속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그게 FOMC 경계감도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 강세 지속인데 또 혼조세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전문가들은 혼조세란 표현도 쓰지 않고 약보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보합. 자,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2월 제조 PMI 지표 48.3, 3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 내 최저치가 아니라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쭉 빠지다가 3개월 전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우하향 곡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비스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8.5가 나왔고 38개월 내 최고치다. 서비스 PMI 지표는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49 정도밖에 떨어진 적이 없고 대부분 50 이상에 머물렀고, 특히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서비스,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심리, 서비스업, 이런 게 아니라 제조, 아까 제조 PMI 지표 48.3으로 3개월 내 최저치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계속 좋아지다가 3개월 만에 떨어진 게 아니라 쭉 떨어지다가 3개월 전에 잠깐 반등했다 다시 떨어지는 거다. 자,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11월에 31.2가 나왔는데 12월에는 0.2로 굉장히 거의 31포인트의 대략 대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 지금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등락폭이 좀 이렇게 되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자, 금리 결정. 오늘부터 이제 연준은 FOMC 회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반등이 예상된다. 아닙니다.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2달 전부터 소비자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상승 모드고, 즉 둔화되지 않고, 특히 3, 4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에 반영이 되는 생산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밀면서 이미 한 2개월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죠.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슈를 땡겼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관세를 막 부과한다. 그러면 관세 부담 때문에 그때 주가가 빠지느냐. 그 전에 막 반영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17일부터 시작되는 12월 FOMC 회의 경계감. 현재 금리 동결 가능성이 4.6, 25bp 인하 확률이 95.4입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아이 그래. 그러면 연착륙? 에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노랜딩? 노랜딩도 결국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달리 표현한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골디락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연착륙이라는 얘기도 좀 아깝지만 노랜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최근 고용지표 어쩌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어쩌다 뭐 지랄 발광하지만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그리고 이번 달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90%가 넘어가면서 지금 한 3개월 내에 미국은 금리를 1%씩이나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점도표는 2024년 12월의 점도표는 한 75bp 정도 인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연준은 금리를 더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는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월가에서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관측이다라고 하죠.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2025년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점도표에서. 근데 9월달 같은 경우는요. 8월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고 9월 초에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너무 쫄았어요. 그래서 50bp 금리 인하하고 이런 분위기면은 2025년도에 4번 금리 인하해야겠네 라는 예상을 제시했지만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는 인하하되 2025년 한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약간 매파적인 보수적인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제시할 가능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전 또 얘기하죠. 과연 2번만 금리 인하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아요. 작년 11월 초에 10월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자 시장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던 연준을 무시하고 웃기지 마 금리 인하겠는데 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일 뉴욕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한번 휘청합니다. 그러자 월가는 무슨 개소리야. 올해 지금 미국 대선 있는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야 애플 꺼져. 엔비디아 너 일로 와. AI 기대감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올해 거의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으로 쭉 상승시켜왔고 금리 인하는 하다 올해 6번에서 7번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 임신 같은 큰 기대를 만들어놨고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키우면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상반기까지다. 그런데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달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8월 18일 날 이제 대한민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따로 국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미국은 대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AI 성장 기대감 이걸로 더 이상 버티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는 굉장히 발빠르게 야 엔비디아 너무 고점 부담이야. 딴 거 없어? 그래서 내놓는 게 지금 뭡니까? 브로드컴입니다. 4분기 매출 급증했고 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되고 있다. 브로드컴에서 그럽니다.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신에 브로드컴을 키웁니다. 그런데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를 다 키우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1등주, 2등주.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면서 2011년도에 OCI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OCI 60만 원인데 증권사에서 100만 원 간다 그랬고 100만 원 못 갔습니다. 그때 막 차화정 얘기하면서 차화정 무슨 뭐 채화정도 아니고 그 다음을 뭐 바통을 이어받을 업종이 뭐냐 지랄 연병들 했는데 안 통합니다. 저는 AI 즉 엔비디아로 그 기대감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시기는 올해 상반기였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대선이 끌어올린 거고 지금 미국을 뭔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애플이면 애플,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이렇게 뭔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대장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대장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찔러보고 있어요. 테슬라도 찔러보고 있고, 뭐 브로드컴도 찔러보고 있고, 뭐 여기 찔러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저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거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떨어지고 브로드컴이 클 것이다. 저는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왜 2,500 찍고 못 올라가는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은 단타로 들어올 수 있어라는 얘기 해드렸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 언론에서 또 난리칩니다. 뭐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이런 얘기 외국인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들의 투매가 털렸던 날, 2,400포인트가 깨지던 날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았고요.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고 불확실성 해소로 2,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개인들이 다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뭐랄까 살벌하게 움직입니다. 정신 좀 꽉 잡으시고요. 저는 빨리 윤석열 체포되고 김건희도 체포되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일단 좀 사라졌으면 물론 그 뒤에 뭐 헌법재판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불안하지만 여하튼 하나씩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조심스럽게 해보며 주식은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날 FOMC 1차 회의를 지켜보며 또 미국 경제지표, 미국 주식시장, 과연 미국 주식시장은 무슨 판을 그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